첫 번째 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사법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가서 주식법을 세상하고 시행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 승마 산업을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을까 관련해서 연구하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한국 승마 참여의 구조 개발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같은데 어떻게 이 과제로 성공적으로 박사를 받으셨는지 발표 내용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윤여경 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과 박사 윤여경입니다. 저는 전공 스포츠 마케팅인데요. 제가 승마랑 말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승마와 말산업을 스포츠 마케팅에 전공시켜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박사 내용이고요. 제목은 심리적 지속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국 승마 참여 과정의 구조 개발입니다. 네, 사실 박사 과정이 짧지 않은 긴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말산업 승마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 이런 마 연구회 같은 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졸업을 하자마자 이렇게 연구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졸업을 했으니 더욱더 연구활동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 마 연구에서도 더 많은 발표할 수 있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여태까지 많은 승마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 분야들이 대부분 이제 참여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승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정기 승마 인구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요. 승마 참여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여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승마라는 활동에 충성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특히 이제 승마에 특화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정기 승마 인구가 장기적으로 승마 참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승마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승마 인구 확대나 나아가서 승마 산업, 말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발표 내용은 논문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봤고요. 서론 연구 필요성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레저 스포츠 시장은 참여자가 4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60여 개의 종목으로 확대 중인 아주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4만 명 이상의 고용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아주 큰 시장인데요. 주 5일 제도가 시행이 되고 GDP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웰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레저 스포츠의 효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레저 스포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지를 하고 레저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레저 스포츠 참여가 사회 다방면을 걸쳐 발전해 나감에 따라 연구, 산업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참여 이론적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비트넨 펑크라는 학자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레저 활동 참여에 대한 이론적 체제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평가를 했는데요. 적합성 평가 기준을 선임 연구에 따라서 마련을 했고 레저 활동 참여 모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따르면은 심리적 지속 모델이 평가된 모델들 중에서 가장 통합적 이론 근거를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심리적 지속 모델은 이따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레저 참여자가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레저 참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처음 레저 스포츠를 접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진지한 여가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참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개인과 레저 스포츠 간의 심리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단계적인 모델이고요. 참여 정도와 심리적 관계에 따라 소비자를 4단계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속 모델도 이론적으로 나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구성 요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진행 프로세스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제 평가 단계에서 한계점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델을 훌륭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훌륭하게 이론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걸 실증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인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지속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고, 특히 승마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이론적 체제를 개발하고 검증을 하는 것을 이제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많은 레저 스포츠 중에서 승마를 선택한 이유는 승마 활동은 말과 교감을 통해서 건강, 휴식, 힐링을 제공함으로써 웰빙과 차별화된 레저 활동을 추구하는 대중들에게 주목을 점차 많이 받고 있고요. 승마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서 2012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 및 시행했고, 승마 시장과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가면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모델의 시간이 한 정도 한 30분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 많이 이거 다 읽어보면 네. 한 2~3시간 다 끝납니다. 중요한 네. 5점만 있다. 그래서 연구 필요성 이런 걸 봤고, 한계점 이런 게 있었고, 방법 이렇게 결과가 연결됐다 해서 나중에 또 궁금한 걸 질문 받아서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포럼이 잘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다 읽었는데 요점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규모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이제 수치를 제시해드렸고, 근데 아직까지 많은 승마 참여자들이 체험 또는 일시적 활동에 많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참여자들을 장기적인 정기 승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PCM 모델이 그 이론적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런 장기 체험자를 유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은 심리적 지속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승마활동 참여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체제를 개발해서 전반적인 승마 참여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승마 산업 확장에 공헌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자 하였습니다. 네, 연구 방법도 심리적 지속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심리적 지속 모델은 4단계로 소비자를 구분을 해서 처음에 소비자가 스포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매력을 느끼고 조금 더 애착을 가진 후에 충성을 하게 된다는 모델인데요. 이게 대한 자세히 설명도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에 제시된 수정된 심리적 지속 모델은 각 단계별로 산출물들을 제시하고 정확한 이제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요. 2011년에 제시된 수정된 모델은 행동 패턴을 반영한 그런 모델을 또 제시했습니다. 이 두 모델에 맞춰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이제 각 요소별로 동기, 몰입, 헌신 형성, 변화 저항, 충동력을 발전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처음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다가 이제 심리적인 헌신으로 넘어가면서 형성 요인에 따라서 변화 저항성이 생기고 이후에 충성을 하게 된다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국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12개의 승마장을 선정을 해서 약 2달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310의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고요. 체험 승마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 기간과 빈도에 따라서 그룹을 2개를 나눠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네, 승마장의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인구 통계 인적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사용된
요인들은 승마 동기는 한국형 승마 동기로 개발된 게 있어서 이를 맞게 사용했고 나머지 요인은 영어로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그런 요소들을 사용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설문지에 사용했습니다. 문항수는 다음과 같았고요. 네, 타당성 검증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신뢰도 구성을 통해서 설문지와 그리고 조사 도구의 타당도가 있음을 검증했고요. 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절차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구성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고 신뢰도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그리고 참여 기간과 빈도에 따른 잠재 평균 비교를 실시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는 논의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라 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 결과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방정 모형식 분석 결과입니다. 네, 논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동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선 동기 중에 말에 대한 호감, 성시간 동기는 모든 몰입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성시간 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은 승마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승마 참여를 삶의 중심에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동물과 함께하는 유일무이의 스포츠이자 말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친목 동기를 가진 참여자는 자기 표현과 구심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들은 승마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며 삶의 구심점으로 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력 요인에는 미디어 친목 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이 몰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매력이 인지적 몰입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몰입을 인지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으로 나눴을 때 자기 표현과 구심성은 행동적 몰입인 반면에 매력은 인지적 몰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 동기와 그리고 친목 동기는 각각의 이유 때문에 인지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 추구 동기는 모든 몰입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운동 효과, 신체 발달,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승마를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덜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즐거움 등 내적 동기와 관련이 있을 때 참여들이 더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외적 보상 없이 활동 자체가 목적일 때 몰입이 이제 승마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건강 추구를 동기로 한 참여자들은 또 이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승마에 충분히 몰입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동기는 어트랙션 단계의 참여자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트랙션 단계의 참여자들은 승마의 심력 결합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개인 동기를 자극하고 긍정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기를 자극할 때 말의 특수성, 기술 형성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디어에서는 승마의 제한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몰입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몰입이 헌신 형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매력 요인은 자발적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여자들이 승마로부터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다른 대안에 구애받지 않고 승마 활동을 선택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는 몰입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다른 대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당신이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 결과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몰입 요인인 자기 표현은 모든 심리적 헌신 형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요. 승마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된 참여자들은 승마활동 선택에 주저하지 않고 승마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승마에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진지한 여가, 시리어스 레저랑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참여자들은 제약과 타협하고
활동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자아 개념, 자아 실현, 강화된 자아상을 가진다라고 밝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심성 요인은 모든 심리적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즉 참여자들의 승마와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들이 승마에 중점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가 심리적 헌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구심성 요인이 사회적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이 강한 승마에서는 이런 몰입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가설인 헌신 형성 요인이 변화 정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보 복잡성과 자발적 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 정보화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신념과 지식이 축적되고 이렇게 인지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특정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더 큰 심리적 비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화 저항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 참여자가 인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선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변화 저항성이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입장 관여는 변화 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입장 관여는 이제 프로덕트 레벨인 서비스 자체인 승마라기보다는 브랜드 레벨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승마장에 대해서 이런 입장 관여가 이루어졌을 때 변화 저항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는 이제 승마 자체에 이제 심리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입장 관여에 대해서는 승마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인 변화 저항이 충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심리적 헌신이 높아질수록 충성도가 발달하고 이 과정에서 변화 저항이 충성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헌신 같은 경우는 어태치먼트 단계의 참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심리적 결합이 더욱 강화되어서 참여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약해지고 대안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이런 애착이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므로 참여자들의 심리적 헌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자각하고 승마에 대한 인식 정보를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좀 더 효과적인 심리적 헌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입장 강요가 이루어져야지 좀 더 효과적인 심리적 헌신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각 승마장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구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충성 단계에 이른 참여자들은 가장 마지막 단계 얼레지였던 단계의 참여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인의 가치, 신념, 선호를 승마 활동에 반영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변화 저항성을 가진 심리적 결합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공급자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따라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충성도가 높다고 해서 제약에 무조건적으로 제약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약 극복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기술 향상, 사회와 건강 등의 보상을 제공해서 다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한 시간, 노력, 비용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이 제공되어야만 이런 참여 제약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 이외에도 코치가 승마장의 주요 고객 접점인 만큼 직원 교육 등 인적 자원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가설인 각 요인별 참여 기간과 참여 빈도에 따른 차이 분석인데요. 우선 참여 기간에 따라 동기에서 말에 대한 호감과 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점차적으로 승마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길어질수록 참여자들이 말과 함께 더 교감하고 rapp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마 기술이 향상될수록 초보자 때 느꼈던 말과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과의 상호작용이 강해지면서 성취감이 더욱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동기 모두 말이 핵심 요소이므로 말과 관련된 즐거움, 승마의 성취감을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참여 빈도에 따라서는 모든 동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습관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빈도는 무동기가 강하다는 그런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여 빈도는 오히려 참여 제한과 더욱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여 기간에 따른 몰입의 차이에서는 기간에 따라 매력과 구심성 요인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말과 함께 오랜 기간 운동할수록 참여자들은 말을 운동기구가 아닌 다른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면서 더 많은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차 승마를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의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요. 반면 자기 표현은 요인에서 참여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승마 입문하는 초보자들도 이미 셀프 익스프레션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참여 빈도에 따라서는 모든 몰입 요입에 차이를 보였는데요. 많은 성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제시했고요. 저빈도 참여자들은 말로부터 인상을 강력하게 받지 못하는 반면 고빈도 참여자들은 말과 계속 함께 운동을 하면서 몰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심리적 결함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리적 헌신의 차이에서는 참여 기간 빈도에 따라서 정보 복잡성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운동을 계속, 그러니까 승마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투자된 시간, 노력 등이 사이드 벳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면서 참여 기간과 빈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정보를 축적하면서 이러한 사이드 벳을 소실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몰입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여 기간과 빈도에 따라서 변화 저항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참여를 중단할 경우에 대인관계, 투자 비용, 개인적 정체성 등 자신 투자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상실이 되므로 비용적 헌신에 따라서 변화 저항성이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및 제안입니다. 첫 번째, 동기 요인 중 말에 대한 호감과 성취감은 모든 몰입 요입에 미디어와 친목 도모는 자기 표현과 구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승마 참여자들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승마의 독특성과 기술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고요. 매스미디어에서는 승마가 특정 계층에 제한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몰입 요인 중 매력은 자발적 선택에, 자기 표현은 모든 헌신 형성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요. 승마의 즐거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참여 자체로부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외적 가시 경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승마를 통해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헌신 형성 요인 중 정보 복잡성과 자발적 선택은 변화 저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승마 서비스 공급자의 자기 가치와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심리적 헌신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타겟 고객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반영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통해서 승마장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 저항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충성 단계 참여자들은 제약을 극복하고 참여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강하지만 더욱 견고한 심리적 결합을 위해서는 기술 획득, 사회화, 건강 등의 형태로 동기를 재부여해야지 좀 더 제약 극복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잠재평균 비교 결과에 따라 말에 대한 호감과 성취감을 목적으로 참여한 참여자들이 더욱 자주 오래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승마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삶의 중심으로 놓고 승마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함으로써 사이드벳이 작용해서 결국엔 심리적으로 헌신하게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참여 제약 요인과 사이드 배세 영향력이 심리적 헌신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본 연구에서 가진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했는데요. 우선 첫째, 본 연구는 승마활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PCM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른 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단계를 나타내는 PCM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한계점에 따라서 개인 참여자들의 참여 단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단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 단계와 인지 단계 산출물을 제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사회화 과정이 선호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본 연구에 보태어 가치를 더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승마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 기간과 참여 빈도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들을 관계를 조절하는 다양한 조절 요인들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 참여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윗단계에 맞춰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심리적 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발표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 승마 산업 발전은 단순히 한 분야에서 끝나지 않고 타 산업들과 융합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 연구들에서도 지적했듯이 승마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도 말이고요. 본 연구에서도 이제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승마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산화의 필요성이 더욱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산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국내 사육급의 농가 역시 증가를 하고 자연스럽게 조련이나 중개나 수의산업 역시 발전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말산업 경쟁력 제고와 육성에 있어서 승마산업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연구와 그 결과가 이러한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윤여경 박사님이 한 이 심리적 지속 모델, 이 PCM이라는 인문사회학적 영역을 가지고 반대 이거는 정부나 또 각 지자체 말산업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 말산업 관련한 기관들이 좀 유념을 해야 될 오늘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승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을 한 5만 명으로 정부는 보고 있고 단순한 체험형 고객을 한 90에서 10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고객들이 우리나라 승마 산업 발전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기여하고 있고 과연 그거는 정당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러면 승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들의 심리적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논문에서 지금 쭉 조사된 바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참석하시고 학교에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윤여경 박사께서 한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셔야 다음 또 단계에 또 연구를 더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한 5분간만 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학술적 용어가 있어요. 아까 심리적 저항성이라는 말도 좀 있고요. 충동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대로 또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롭게 해주시죠.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네, 제가 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주 정말 필요한 저희 우리 말씀하신 필요한 연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승마 말산업 사업자 카페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사업자 승마에 운영하시는 경영사. 예, 경영자인데 그분들 모시고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하는 거에 어떤 기초를 좀 어떤 활용하고 상당히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들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승마장들, 경상북도에 있는 승마장, 광주, 제주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역마다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지 경기도 지역에 승마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라든지 지방에서 하시는 제가 한 연구는요, 아직까지는 승마 참여 과정에 대해서 연구대본과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심리자의 특성을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각 지방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성이 확연하게 다르긴 하지만 경기도나 경북이나 물론 수도권과 지방은 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승마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 특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일반적인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연구가 확대돼서 다양성이 생기면 이제 그때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뿐만 아니고 세대별, 네. 성별, 네. 직업군들 이렇게 지금 나눠서 좀 이게 나왔으면 더 네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짧게는 혹시 연구비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지원 받지 않고 개별 박사를 공부. 자비를 들여서. 네, 자비로. 안타까운 일이시죠. 내가 질문하는데 여기 질문하면 이 부심성 센트럴리티가 있는데 네. 여기 심리분석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네. 오래 승마를 하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또 승마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심리적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이 자체가 그러면서 그 밑에 입장관념, 네. 포지션 인물모터의 변화적 항상하고 두 개가 연계되어 있어요. 네네. 뭐냐면 승마 참여자들이 자상히 반영된 심리적 현실보다는 네. 오히려 정보나 선택에 비해 훨씬 더 변화적인 강력히 작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저기 해야 되겠다 말을 타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보나 선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입장판에 많이 저기 반영을 한다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일단은 센트럴리티가 포지션 인볼브먼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구심성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중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 내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삶에 왜냐면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 헌신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 축적이나 이러한 정보 복잡성이나 자발적 선택과는 달리 입장 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마 자체에 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장에 내 입장이 반영이 됐을 때 조금 더 변화 정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소년 연구를 통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 정보 복잡성이나 자발적 선택은 승마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다른 레저 활동에 비해서 승마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반면에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 설문지는 승마에 대해서 입장 관여를 논했으므로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주로 이제 필요를 그러니까 실리적 부분으로 많이 살펴본 거잖아요. 본문 자체가 그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승마를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는 주로 이제 승마를 상당 기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승마에 처음에 이렇게 약간 빈도하고 기간을 따졌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초기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오래 한 사람들하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2013년대로 굉장히 만산업 육성법을 만들어내면서 또 마사에도 많은 그 승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그 노출 빈도라든지 또 지원, 정부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심리적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단순하게 빈도와 기간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어떤 시점, 우리나라가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예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승마장이 많이 늘어나고 물리적 구조가 그런 것들이 이 어떤 문제를 미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 요소를 많이 줄여주고 또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내, 5년에서 10년 좀 이렇게 인터벌을 따졌으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그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따져볼 수 있어서 정부가 그럼 지속적으로 이분을 마켓 어떤 광고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을 예산 지원을 해줬을 때 오히려 우리 승마산업 발전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간 따져보니까 그래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간별로는 그런 거좀 따져봤습니다. 기간별로는 따져보지 않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아까 한계점에 재현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나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그런 한 결합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 활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단계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제 연구 논문에서는 그 인지 단계는 제외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다양한 경로가 있고 제 연구의 목적은 그런 일반화를 하는데 주로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이제 그 인지 단계는 제외를 하고 분석해서 제외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좀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지